명당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6학년 2학기 수학 원기둥 원뿔 9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원기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원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기둥. 원기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였죠? 네, 우선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었어요? 네,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 그리고 이 밑면은 서로 합동이어야겠죠? 그런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네, 기둥 모양이기 위해서는 이 원이 서로 합동이면서 평행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원기둥의 전개도, 그러니까 원기둥을 펼쳐놓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이 링크를 보면서 같이 볼까요? 네, 이 링크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원기둥이 어떻게 원기둥의 전개도가 되는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따라서 자르면, 그러니까 이 모든 모서리를 잘라서 펼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펼쳐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펼쳐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전개도 여기 두 개의 원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옆면은 어떤 모양이 되나요? 네, 맞아요. 직사각형 모양이 되지요. 자,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전개도가 만들어지는지 우리 직접 잘라보지는 못했지만 화면상에서 잘랐다가 모았다가 한번 해봤어요. 자, 원기둥이 어떻게 잘라졌는지 확인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 마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114쪽이고요. 준비물 6번을 준비해주세요. 준비물 6번에는 가나, 다 세 가지 전개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어떤 것이 원기둥의 전개도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 멈추고 무엇이 원기둥의 전개도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다 만들어 봤나요? 우리 가는 원기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잘 되지 않았죠. 왜요? 밑면 두 개가 서로 겹쳐지면서 위에가 뻥 뚫려 있는 원기둥이 되더라. 자, 그래서 원 두 개, 그리고 직사각형 한 개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구성하고 있는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 두 개, 직사각형 한 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전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 한번 볼까요? 나를 만들면 여러분 아마 이런 모양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아래는 원이 좀 더 크고 위는 원이 작고 그리고 옆에는 사다리꼴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원뿔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엄연히 말하면 원기둥이 아닙니다. 왜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원이 합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합동이 아니고 그냥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기둥의 전개도가 되지 않았다. 자, 다는 어떤가요? 네, 다는 같은 크기 합동인 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다는 원기둥이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원기둥의 전개도 몇 가지를 보여줄 텐데 이것들이 원기둥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탄입니다. 이 중에서 원기둥의 전개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자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없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시작! 골라봤나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네, 맞아요. 왜 2번인지 여러분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이거 선생님이 문자로 낼 건데 왜 그런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개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 두 개와 직사각형 옆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원기둥의 밑면이 되는 부분은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이거 엄연히만 하면 마주보는 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로선에 있으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다. 그러면 1번은 왜 안 될까요? 여기 있는 원이 서로 합동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원의 둘레랑 여기 있는 이 밑면 여기가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죠. 왜요? 이 원의 둘레가 이걸 입체도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까 봤듯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과 이 직사각형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초록색 원의 둘레를 보면 이거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런데 원의 둘레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기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 길이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애초에 틀린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왜 안 될까요? 3번도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원의 둘레랑 이거랑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거 안 되고 그리고 주황색은 서로 될지 몰라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원의 둘레하고 이 아랫부분하고는 길이가 서로 맞지가 않죠. 게다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얘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수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것 때문에도 원기둥을 만들 수가 없겠죠. 자,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원기둥의 전개도를 잘 배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합쳐져 있다가 이 원을 따라서 자르면 이렇게 되고 옆면에서 수직이 되는 선을 쭉 잘라가지고 펼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위에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원의 둘레와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서로 같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원의 둘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서로 길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펼칠게요. 이 상태에서 쭉 펼치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원의 둘레와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그리고 직사각형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한번 살펴볼게요. 원기둥의 전개도가 될까 안 될까? 자, 이거 지금 요거 보면 원이고요. 얘는 평행사변형. 얘는 원이에요. 자, 과연 이런 모양은 원기둥의 전개도가 될까? 선생님이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옆면의 모양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될까? 궁금해서 선생님이 한번 요거를
만들어봤어요. 과연 평행사 변형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빛 원기둥. 그래서 혹시 이 평행사 변형처럼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얘는 빛 원기둥처럼 원기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잘라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번, 2번. 자, 이거는 빛 원기둥의 전개도가 된다. 자, 2번 원기둥의 전개도가 된다. 여러분, 요거는요. 이거 플러스 알파거든요. 플러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생각해 보았나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거는요.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 속에서 직접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요. 여러분 종이를 한번 잘라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보고 직접 이거를 만들었을 때 비원기둥이 되는지 아니면 원기둥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요거는 플러스 알파니까 굳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진 않을게요. 궁금한 사람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우리 각 부분의 길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요. 자, 지금 여기서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5cm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주는 반지름 5cm인 원의 둘레, 이 빨간색 부분이 될 거고 이 빨간색 부분하고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은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나요? 원주를 구하면 되죠. 원주. 네. 원주를 구하면 돼요. 원주는 어떻게 구했나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원주의 길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거는 원기둥의 뭐와 같다? 높이와 같다 해서 10cm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초록색 부분은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직사각형이니까 빨간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의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원주가 된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위에 있는 원과 아래에 있는 원은 서로 합동이니까 똑같이 5cm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원주라는 걸 알고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원주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해볼까요?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10. 원주율이 지금 3.14로 주어져 있네요. 두 개를 곱했을 때 31.4cm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원주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반대로 이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우리가 지름을 놓고 구할 수 있겠어요. 지름은 그럼 다시 어떻게 구해요?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 되겠죠. 선생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얘를 모른다면 원주는 알고 반지름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구할까? 네. 그럴 때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는 거를 반대로 이용해서 지름을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구나. 원주가 31.4, 원주율이 33.14였으니까 지름이 10이 되겠구나. 그럼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5cm겠구나 라고 역으로 문제 풀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만약에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 잠깐 뒤로 돌려서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제 문제 수학책의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과 옆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의 반지름이 2cm니까요. 반지름 2cm인
원. 자, 여기도 2cm, 여기도 2cm, 여기도 2cm, 여기도 2cm, 원. 하나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높이는 몇이래요? 3cm래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3cm 쭉. 자, 그러면 원주율이 3이니까 이 원의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가로의 길이는 원주와 같은데요. 이 원주는 뭐예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지름은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해놓고 이게 지름 여기에다가 원주율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3, 12cm 12개 체크하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밑면을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원기둥이 나오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선택지를 여러 개를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미안해요. 선생님 이거 원이라고 착한 어린이의 눈에는 원으로 보입니다. 원.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나요? 마지막. 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나요? 자, 선생님이 보기를 지금 3개 줬습니다. 1번, 2번, 3번. 이 중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 볼게요. 자, 원 여기다 그리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왜 안 된다고요? 여기다 놓으면은 나중에 얘를 다시 합쳤을 때 이쪽에는 밑면이 없고 여기는 밑면이 2개가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2번은 될까요? 네,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고 반지름이 2로 서로 합동인 모양이기 때문에 된다. 됩니다. 3번 되나요? 네, 바로 앞에 마주보는 건 아니더라도 이 가로 중에서 한 점과 맞닿아 있다면 가로 중에 한 점, 가로 중에 한 점과 맞닿아 있다면 원 기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3번도 된다. 자, 여러분은 수학책 펴놓고 지금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꼭 이 위치에다 그릴 필요 없다는 거죠. 위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네, 영상 멈추고 그려보세요. 네, 다 그려봤나요?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책 같이 쭉 보면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보았고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수학 익힘책 풀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수학 익힘책에 한 가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지 선생님이 힌트를 조금 줄게요. 여기서 옆면의 가로가 24cm, 세로가 9cm일 때 물어보는 게 뭔가 볼까요? 물어보는 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이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보다 밑면의 반지름이다. 그럼 우리 궁금한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4cm와 9cm가 나왔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밑면의 반지름하고 관련되어 있는 길이는 24cm일까? 9cm일까? 그렇죠. 24cm죠. 왜요? 여기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가로의 길이는 무엇과 같으니까요? 네, 원주와 같으니까요. 자, 원주는 뭐였는데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다시 쓰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뭐랑 뭐다? 원주는 얼마? 24라는 거 알고 있고 이거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얼마? 3이다. 그럼 우리가 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힌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힌트 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수학책 같이 정리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복습해보시고요. 수학 익힘책 78쪽에서 79쪽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지금 원격 수업 기간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마지막까지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늘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 힘든 시기지만 같이 힘내서 씩씩하게 이겨내도록 해요. 자, 우리가 1월 달에는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